자, 더 주겠다는 이재명, 지역화폐 증액하겠다, 뭐 덜 걷겠다는 윤석열, 건보료도 개편하겠다, 덜 걷겠다 국민들한테. 기준을 따로 잡겠다. 막 무조건 세금 걷어가지고 이거 탁 쓰려고 하는 이 세금도 걷는 것부터가 지금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건보료도 제대로 개편해야 된다.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갖고 있고 거기 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국민들을 활랑활랑 이렇게 하는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서면은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곳간이 다 털립니다. 나라의 살림을 갖다가 딱 열쇠를 쥐고 확고하게 나라의 그 부강을 자꾸 생각하고 저축을 하는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을 한번 봤습니다. 지지율을 봤더니 2030 2030은 지금 뭐 지지율이 똑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윤석열은 30대에서 아주 우세합니다. 이재명은 40대에서 앞서 있고 20대는 거의 동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40대가 왜 저러지? 왜 이재명한테 저렇게 환호를 하지? 왜 40대가 이재명이 더 높아졌지? 윤석열이 더 높아질 세대인데 왜 거꾸로죠? 또 20대는 포퓰리즘에 넘어가야 될 세대인데 안 넘어갑니다. 윤석열을 30대는 오히려 윤석열입니다. 30대는 뭔가 이제 다 명석하게 이 분석을 하는 바로 그런 얘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30대에서 이재명은 40대에서 20대는 22%로 똑같은 지금 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 여론조사 연령 지역별 분석을 한 건데요. 이 한국갤럽은 비교적 어떤 신문이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냐면 여권의 친여 성향 갤럽입니다. 그런데 여기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꽉 눌렀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은 친여 성향이 강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름이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합니다. 이 민주당과 1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이거죠. 11월 초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야당 강세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갤럽 조사에서 4당 후보 가상 대결 지지율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31%, 안철수 7%, 심상정 5%, 안철수 꽤 올랐습니다. 7%. 안철수라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이유가 무슨 사람이 싫어서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3번을 노원병에서 거기서 3번을 국회의원 나가지고 10년을 내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3번을 떨어졌습니까? 특수한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2030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30이 싫어합니다. 이준석 자기는 막 대표권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건 자기 말이고 2030이 이준석을 싫어합니다.
실체를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덕에 해가지고 아버지 친구 유승민 사무실에 거기서 인턴하고, 그 다음에 그 줄로 연유로 해가지고 비대위원, 청년 비대위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던 유승민, 그 다음에 술로 넘어가지고 계속 위에 비대위원 뭐 이런 거 정치를 잘해가지고요. 그런 정치. 그런 정치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살살이 정치라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결국. 국회의원 3번 나왔죠. 단수공천. 어떻게 서울에서 3번이나, 2번,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는데 한 지역구에서 3번이나 그렇게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힘이 아니라 힘이 빠진 당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새롭게 딱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후보가 되고 하는 이 나라가 됐으니 말이죠. 결국 이제는 그래서 그때 왜 막판에 또 떨어졌느냐. 안철수가 거기 나와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가 이준석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걸 원한 삼아서 계속 안철수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참 가당치 않으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자꾸 물어뜯으니까 안철수가 지금 어떻게 할지. 상당히 안철수 씨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점잖고 인물이죠. 그분이 그래도 7%가 이제 또 올랐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기여하신 분 아닙니까? 이 오세훈 시장,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안철수가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정말 정치 실험에 가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말 이 한국 정치사에 좋은 획을 그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상정이 5%입니다. 근데 심상정이 말이죠. 어떨 때는 뭐 괜찮게 바르게 보였다가 이분 결정적인 시점 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왜? 공수처법 처음에 노 하다가 나중에 획 뒤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비례대표 연동형법하고 엿바꿔 먹었잖아요. 공수처법하고. 그래가지고 공수처법이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몇 건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털릴지 한번 두고 보면서 국민들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걸. 그 심상정 후보는 5%입니다. 이제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심상정 후보는. 그런 느낌마저 드니 말이죠. 모르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갤럽이 한국의 힘 대선 후보 경선 전인 10월 22일 발표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윤 후보가 31%였는데 42% 됐습니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재명은요 34%에서 31%로 줄었습니다. 이 1% 주는 게요 느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걸 3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넉 달 전 통계를 딱 보면요. 그때 대세론을 형성한 사람이 대통령 되더군요. 이해창 씨 빼고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는 확률이 높다. 지금 대세론입니다. 네. 지금 3지대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안 후보하고 심 후보 지지율은 이들이 향후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과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로 보면 아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각 20%로 똑같고 윤 후보가 앞선 데는 30대입니다. 38%대 28%로 윤석열 후보가 20
30대는 아주 지지율이 앞서 있습니다. 40대는 32대 41로 이 후보가 높았습니다. 많은 50대, 60대, 70대, 80대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높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말해주는 듯이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제 포퓰리즘이 꺾였다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을,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해왔던 이재명의 공약의 철회된 걸로 봐서 대세론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 되겠다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